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임미란 의원, 박필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대로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또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선이동, 남구 봉선이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각하여서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석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또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강주를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계획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평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강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주시는 2020년 7월 21일 3대 강주형 뉴딜 정책 비전 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강주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1단계로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알리백을 달성, 또 2단계로는 2035년까지 강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강주 알리백을 이루어내고 최종 3단계로 2045년까지 내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시 강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 선언 이후 현재까지 2030 기업 알리백과 또 2035 강주 알리백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를 9%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3대 전략 중 녹색 분권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관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정책 자문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 산학연 협업을 실행 기구인 에너지 정책 지원 협의회, 또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시민협의체, 광주시 에너지 정책 및 또 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에너지 실천단의 조직 구성 현황과 또 그동안의 회의 실적, 그리고 자문 내용, 또 사업의 내용, 정책 제안 등 활동 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 마을, 또 학교 단위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1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시민과 학생 참여,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현황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제시하는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 홍보관 설립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초망라되어서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사업 중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마을 단위 에너지 AI 데이터 챌린지 사업이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또 에너지 복지 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창한 기대 효과를 홍보하면서 강력히 추진했던 광주 그린에너지 산업진흥원 또한 설립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는 광주형 그린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도시공동주택 산단 등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산업 기반 조성과 광주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것은 탄소 중립 2045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엄청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전략으로 내세운 녹색 분권 전략의 주요 사업인 사업비 200억 원의 그린 에너지 기후위기 교육, 홍보관 설립, 또 사업비 450억 원의 마을 단위 에너지 AI 데이터 챌린지, 광주 그린 에너지 진흥원의 출연기관 설립, 사업비 300억 원의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 대부분이 취소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가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한 요란한 이벤트에 불과한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예했다는 것을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녹색발전 전략 주요 사업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고 또 국가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 그린 니들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 부분입니다. 에너지 AI 클라우드를 구축하여서 분산화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전력 에너지를 전력 인터넷망으로 묶어서 발전소당 개별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고 또 인공지능이 결합한 AI 연계 분산 자원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니들의 핵심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수소 경제를 신속한 이행을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약 24조 4,7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21년부터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투자해 국비화 시비를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 개선과 정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의 실현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관한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또 지역 계획 및 또 실시 계획의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입니다. 에너지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에너지 관련하여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15명, 자치구 공무원 5명, 공사공단 4명, 유관기관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총 2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과장급 공무원회의에 참석자 명단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 의원, 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또 에너지 분야의 공무원 및 공사공단의 임직원, 그 밖에 에너지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 개발과 또 평가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자문과 심의위원회 본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주시청 과장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특정 성별 10분의 6을 구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 이후에 2020년 이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 주제와 또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향후 일정과 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을 가르는 스마트 조명 시대로 대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가장 빠른 대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도 매년 LED 조명 설치와 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LED 보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략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조명은 일반 LED 조명보다 40%가량의 전력 소비를 절약하여서 이를 100만 세대에 환산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의 발전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62만 세대에 적용했었을 때 거실등 교체만으로도 일일 8시간 사용 시 842기가와트를 연 절약할 수 있다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형 사업을 검토하고 또 스마트 조명 보급을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과 전력 기금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실증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은 전력 기금을 사용해서 보급 사업을
확산한 다음 실증 결과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오게 되면 보급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이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또 생활 방식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와 중앙정부보다도 5년 빠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행 전략 수립과 함께 강력한 사업 추진에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지연 개통 대책 관련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이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 지연으로 인한 또 시민 불편과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불편과 시민들의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은 인건비 등 또 물가 상승과 안전 규정 강화로 인해서 추가 시설비 또 지작물 발견과 설계 변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의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천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2호선 예상 사업비는 당초에 2조 1,761억부터 보다 무려 8천억 원 이상이 증가한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총 사업비 추정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입장과 또 함께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 불편 민원 건수와 또 종류, 이들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험 시운전 시뮬레이션 운행 영역을 진행하던 중 광주시청에서 광주역 간 표정 속도가 애초 설계보다 늦어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구간의 기본 설계 당시 표정 속도는 시속 33.46km로 예측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3%나 감소한 시속 25.88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역 거리가 짧고 곡선 구간이 많은 점이 꼽혔습니다. 때문에 기존 설계를 유지하면 당초 출퇴근 시간대 4분으로 맞추랬던 배차 간격이 5분 30초까지 늘어나게 되며 시간당 운행 대수와 또 차량 예비율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설계 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수를 늘리고 또 늘어난 차량을 감당할 차량 기지도 더 크게 지어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4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33편성에서 14편성을 더 늘려야 하는 여기에 비용이 480억 원에 달합니다. 배차 간격을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여서 5편성만 늘리더라도 최초 용역 1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요. 이에 대한 강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선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은 차량 2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그야말로 지옥철이라 불리울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역사 설계를 2량만 운행하도록 설계하여서 차량 대수를 늘려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승객 혼잡과 또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소송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H빈 등 찰강제 사용료를 올려달라며 15개 업체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통 지연의 소송 악재까지 겹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 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굴재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9의 3개 구간과 또 509 1개 구간, 또 609 4개 모든 구간에서 타절로 인한 공사 중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잇따른 계약 해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심지어 몇 달간 중단되면서 공기 차질이 빚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은 바로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도급 업체의 자재, 유류비 등의 미정산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정산 현황과 또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안전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사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은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반에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0만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지옥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본부 공무원들의 또 노고의 힘찬 박수와 또 응원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심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첨단 1, 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순 의원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0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광주 시대를 당당하고 빠르게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기정 시장님과 6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광주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소통과 협치 시정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오려대화를 추진하시고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2개의 제안, 금남로 민주주의 페스티벌과 광주 정보소통 플랫폼 구축 또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지난 6일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를 마련하고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보면 두텁게 새로운 광주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정책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정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영산강, 황룡강, 권역 Y벨트 익사이팅 사업, Y 프로젝트와 공무원 교육원 혁신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Y 프로젝트 정책을 진단하고 방향을 묻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광주를 재미난 도시, 꿀잼 도시로 만들겠다 하시고 5개 신활역 특구의 첫 번째로 영산강, 황룡강 Y벨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조선시대까지 광주의 핵심 지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광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광주천을 중심으로 읍성권 주변에 시가지를 조성하면서부터 광주는 광주천권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제에 의해 광주천 시대를 열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등산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되었고 금남로와 충장로 시대였습니다. 도시는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문명 도시들도 그러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들도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광주는 이제 광주천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영산강 시대는 영산강 지역으로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등산권이 자연 생태축이라면 이와 함께 영산강, 황룡강이 또 다른 문화 생태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시대는 또 다른 개발을 의미하는 산업화의 산물인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영산강 시대는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과 이용을 통해 도시를 바꾼 순천만의 기적이나 울산 태화강의 기적을 말합니다. Y 프로젝트는 녹색 성장의 탈을 쓴 4대강 사업처럼 토목 개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Y 프로젝트는 광주를 영산강 생태도시의 길로 가는 녹색 전환 사업이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대전환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구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시장께서는 5대 신활역 특구로 재미나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중 우선 제시한 영산강 익사이트 벨트에는 전남부터 이어지는 영산강을 따라 인공서핑, 물놀이장, 번지점프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및 익스트림 체험장, 그리고 셰프의 거리 조성, 담양습지, 장로 국가습지 등의 습지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습지보호센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트 벨트 2단계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여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Y벨트 지점에 마이스 랜드마크와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 여가 공간인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계획도 있습니다. 조성 방향으로는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문화, 휴양, 여가, 친수공간 제공과 생활 속 힐링 여가 공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에도 개발의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친수공간 킬러 컨텐츠 사업의 구체적인 예로 유천동 야구 연습장 조성, 도시예술 프로젝트로 생태 훼손 없는 물놀이장과 해변의 조성, 장록습지 보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독일 바데쇼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제시한 아래 항목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법 및 추진 방식, 그리고 주요 인허가 관련 사항 검토, 둘째로 자치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및 중복성 검토, 셋째 특화시설 도입을 위한 수변공원 활용 방안 수립, 넷째 환경보호단체의 개발 반대에 대한 입장 등, 그리고 용역과정 중에 Y벨트 익사이팅 사업을 위한 민간 합동 TF 구성 및 시민 의견 수렴 진행 등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Y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에 시의회 그린 뉴딜 특위 주최로 영산강 국가정원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용수 당시 한신대 초빙 교수는 영산강 문명의 발상지이자 한국 문화의 보고인 신창동 선사유적공원과 광주 시민의 숲 산동교 일대 40여만 평의 영산강 국가정원을 조성해 광주를 영산강 생태도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광주 공항 이전 후에 이전 부지 중에 30만 평을 국가정원으로 추가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 220만 평의 인공지능 등의 숲속의 스마트 정원도시 조성으로 광주를 대표적인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하자며 영산강 국가정원을 제안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지방정원 조성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인받는 선진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산강 생태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해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제안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책 및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산강 황룡강권역 문화관광 자원시설사업 범위 내에는 황룡강 장록습지와 신창동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과 강변 숲길 캠핑장이 있는 광주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체육관, 운동장이 있는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생태문화와 생활체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Y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구상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존 사업들의 내실 있는 추진이 선결적으로 절실합니다. 황룡강 장도습지인 영산강권 선사유적지, 시민의 숲, 체육공원 등의 기존 생태문화 사업 활성화 계획은 동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 시장께서 밝힌 영산강 인사이트 팩트는 첨단에서부터 이어지는 영산강을 따라 말씀드린 대로 레저 스포츠 시설 및 익스트림 체험장 등의 해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 친환경은 어디 가고 개발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농후해 보입니다. Y 프로젝트가 하천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일각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벌써부터 환경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수질 개선 등의 환경적인 부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광주 시민의 생명줄이자 야생 동식물의 대표 서식지인 하천을 인간을 위해서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의견입니다. 익사이팅 관광 내저만 부각되어 환경 생태적 차원의 우려가 깊습니다. 실제 하천 부지 내에 설치 사업을 추진함으로 환경 생태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영산강 황룡강 권역의 수변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물이 요구됩니다. 강변을 해변 도시로 만들겠다는 Y 프로젝트 구상은 반드시 영산강과 황룡강의 수질이 1, 2급수는 되어야 가능합니다. 수량도 풍성해야 친수공간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의 영산강의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영산강 수질은 현재 최상류인 담양 구간에서는 1급수를 유지하다가 광주를 지나면서 4급수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영산강청에서는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방류수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BOD 수치 기준 수질 평균이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등 5대 강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2023년부터 1,500원을 투입해서 기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은 하천 길이가 짧고 유역 면적은 한강의 8분의 1 수준으로 유량이 너무나 부족한 편입니다. 봄, 가을에는 하류 본류 유량의 약 70%를 제1, 2 하수처리양 방류수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깨끗한 물을 영산강에 공급하는 것은
Y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선결 과제입니다. Y 프로젝트 선결 조건인 영산강 수질 개선 및 수량 확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은 준비되셨습니까? 산업단지 오폐수와 기름 유출,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4급수로 전락한 울산 태화강의 화면을 보시듯 수질 개선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됐던 울산이 4급수의 물을 1, 2급수로 바꿔낸 이 국가정원까지 도달한 태화강의 사례를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 환경관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국직 사업인 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본 구상과 마스터 플랜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적하에 광주시는 이와 관련한 용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용역 사업이 바로 영산강 환경관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이 본 용역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완료된 관련 용역 결과 반영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Y 프로젝트는 기존의 가치와 다른 가치 전환형인데다 시민 참여와 여러 현안과 맞물려 Y 프로젝트 관련 추진 구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수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용역 과정 중에 익사이팅 사업을 위한 민간합동 TF 구성 및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진행을 반드시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합동 TF 구성을 포함하여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시민 참여에 관한 광주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영산강 생태도시를 추구한다면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장 생태적이면서 가장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Y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영산강의 전 구간을 시민의 수로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영산강 권역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광주 시민의 숲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과 캠핑장과 파크골프장과 강변의 산책과 자전거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아숲 체험과 생태관광 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특히 가족 단위 최고의 휴게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중 첨단대교에서 첨단산단에 이르는 북부 지역만 시민수보로 조성되어 있는 바, 이를 광산구 첨단대교에서 첨단교까지 조성하여 영산강 지방정원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나아가 광주권뿐만이 아니라 나주, 담양으로 그리고 나주를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영산강 전 구간의 시민의 조성을 통해서 실제로 생태 전환의 익사이팅 벨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원 혁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 시장께서는 7월 1일 취임사에서 한 손에는 시장의 추진력으로 한 손에는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으로 광주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변하겠다는 의지의 경의를 표합니다만 시장만 변한다고 해서 시정 혁신이나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광주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 실행과 지역행정 인재 발굴 양성은 지방자치정부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말한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력 어떻게 키우실 생각입니까? 또한 시 공무원 교육원의 이상과 역할은 무엇이며 혁신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공무원 교육원의 추진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점으로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직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공무원 교육원 혁신 방안, 특히 시민 참여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정부 신활력 추진 등의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맞는 인재 발굴 양성 계획은 있으십니까? 끝으로 공무원 교육원의 명칭 변경 및 공무원 교육 전문직 충원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이 인재개발원과 자치연수원으로 바뀌고 전문직 교육자를 채용하여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의 대상을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직, 주민자치위원 및 NGO 활동가 등 공익활동가까지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타 시도의 자료를 참고하셔 보신다면 타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운영 현황 및 혁신 사례 표 2를 참고하시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명칭을 인재개발원과 내지는 자치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현황을 보더라도 광주시는 0명에서 시작을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6명, 대구광역시는 2명, 인천광역시는 3명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공무원 교육과 공개 관계자, 공무직 관계자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광주의 미래의 대전환이 될 Y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영상강 시대에 대한 구상을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질의해 주신 임미란 의원님과 임미란 의원님께서 2045 탄소 중립에 맞춰서 2035 RE100과 관련된 추진 현황과 여러 에너지 관련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의 추진과 관련된 것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RE100에 가입을 선언하고 우리나라 기업 23개사가 RE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애플이나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 384개가 가입한 RE100은 이미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RE100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환경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자 경제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입의 GDP의 85%가량을 수출입에 의존한 수출 수입의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RE100에 통하지 않고서는 먹고 사는 산업의 경제 문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한국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2040년 기준으로 자동차의 15%, 반도체의 31%, 디스플레이 40% 이상이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RE100
재생에너지 기반은 광주 전남의 새로운 기회이고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광주시 전역에 확대 보급하고 전남과 전북과 함께 대규모의 해상풍력, 태양광 단지, 초광역 에너지망의 연결을 통해서 2030 기업 아리백, 2035 광주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우리 임미란 의원님의 질의처럼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2순환도로라든가 월드컵 주차장 등의 공공유휴부지라든가 아파트 주택, 공장 옥상에 적극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업 아리백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시킨 일도 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종건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 공사 중인 48건의 건물 중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30건이 해당되는데 그런 30건의 건축물들은 아리백에 맞춰 설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촌동에 설계 중인 창업성장지원센터라든가 광주역에 건설 중인 빛거울 창업 스테이션, 그리고 앞으로 상무지구에 건설 중인 도서관, 그리고 비아동에 건설 중인 서북권 노인복합시설, 이런 건물들이 대표적으로 아리백에 적용되어서 건설 중이거나 설계 중이라는 보고드립니다. 또한 전남 지역 등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차세대 배전망 기술개발 사업을 한국전기연구원 분원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 실증, 배터리 시험 인증센터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증 사업과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리백 산업은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의 강점을 갖는 그런 영역인 만큼 아리백의 역할이 더욱더 키우고 커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의 추가 보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임미란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광주가 선택한 2호선 건설 사업인 만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2호선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비뿐만 아니라 40%에 해당되는 시비를 거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재부와 총액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 협의가 끝나는 연말쯤에 종합해서 2호선의 공기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부차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은 연말쯤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액 사업비가 많이 증가해서 기재부와 재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타당성 재조사는 면제받아서 지금은 총액 사업비를 재협상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액 사업비가 어디에서 늘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상 구간이었던 부분이 지하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실시 설계 2단계 실시 설계 결과 측량이나 집안 조사에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안전시설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가라든가 임금 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에 따라 총액 사업비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은 이런 건설의 공기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와 별개로 이 건설 과정에 따른 불편, 안전의 문제가 역시 시민들로부터 계속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안전과 불편에 최소화시키도록, 안전은 제로화시키고 불편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연말쯤에 종합보고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께서 Y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원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Y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광주는 광주천으로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광주천을 중심으로 금남로의 시대, 충장로의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등산을 중심으로 산성을 쌓고 산성을 통해서 사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그런 무등산 시대, 금남로, 충장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광주는 어느덧 지금처럼 큰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Y자를 관통하는 강이 바로 영산강, 황룡강입니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던 저항의 시대를 넘어 이제 광주는 새로운 번영과 번창의 강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은 마한, 백제문화와 호남 의병의 발원지로 호남 정신의 기원이자 문화적 기반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부권의 역사, 문화, 삶을 연결하는 핵심 동맥이 바로 그 구심점이 영산강, 황룡강이다.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군공항 이전 등에 따른 도시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문화관광 자원이 바탕되는 활력 넘치는 그런 곳이 새로운 영산강 시대다. 이렇게 답변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Y 프로젝트 사업은 단순히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넘어서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고 개발도 있지만은 보존도 있는 그런 균형 발전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영역도 인문학적 접근과 친환경적 가치를 높인 데 중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광주시에서 발주했던 영역, 어떤 영역도 기술 영역 100%로 됐던 그동안의 영역과 달리 이번에 Y 프로젝트는 기술 영역의 90%, 학술 영역의 10%를 포함시켜서 발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학술 분야의 10%의 영역을 반영했다는 것은 퍼센트로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개발 중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Y 프로젝트는 5대 가치, 첫째 광주 발전 중심축으로서 가치, 둘째 생태 자원으로서 가치, 셋째 시민 여가와 심 공간으로서 가치, 네 번째 활력 넘치는 관광 자원으로 가치, 다섯째 광주 전남의 상생과 통합 축으로서 가치를 정확히 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개발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중심이 아니라 정확히 보존과 환경과 역사의 관점에 서서 동시에 개발을 관점에 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특히 이 지점과 관련해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수질 개선 사업도 함께 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수 처리장 개선 사업이라든가 하수 관거 사업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이를 통해 수질 개선 사업에 더욱더 구체적인 계획이 영역 속에도 담겨야 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더 구체적인 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량 확보의 문제도 광주 영산강역의 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4개 댐과 협의하여 유수용지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수질 수량의 확보와 개선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이 적절히 조화로운, 그래서 말 그대로 익사이팅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과 내년 또 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원님의 질문의 질의처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Y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숲 조성이라든가 장록 습지와 같은 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위한 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함께 잘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구체로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한력 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력 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께서 영산강 국가정원 제안에 대한 대책 및 계획 등 7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앞으로 열어갈 영산강 시대에 대한 소중한 제언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풀어갈 중요한 고민의 대목으로 감사드리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국가정원 제안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있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광주만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가칭 영산강변 국가정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용역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지, 시기, 소요 재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록 습지 및 선사 유적지, 시민의 숲, 체육공원 등 생태문화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장록 습지는 2020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기 드문 도심 속의 습지로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생태 자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창동 선사 유적지는 마흔의 악기, 붓, 칠기, 수레바퀴, 벽시층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인 역사적 증거이자 과거부터 문화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소통의 공간이었으며 풍요로운 도시를 하고 역사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입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함에 있어 영산강 축이 광주, 나주, 목포로 연결되는 생태문화 관광자원 축으로서의 잠재력과 첨단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AI 그린 에너지와 광산업의 경제벨트가 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의 가능성까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대산공원 내 시민의 숲과 체육공원은 물놀이장, 야영장, 산책로 등이 잘 형성돼 있어 시민 휴게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는 각 자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담아 광주의 미래를 꿈꾸고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생태 문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익사이팅 관광 매점만 부각되어 환경 생태적 차원의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Y 프로젝트 사업은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민선 8기의 새로운 영산강 시대에 맞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광주 발전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선호하는 익사이팅의 재미와 활력을 더하고 즐김과 휴식이 있는 시민 여가 문화체험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환경과 생태의 보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보존할 공간과 이용할 곳을 명확히 설정하여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학술적, 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서 친환경적인 수변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산강, 황룡강권역 문화관광 자원 시설 구축 기본 구상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Y 프로젝트 용역은 영산강, 황룡강 이론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학술적으로 문화, 관광, 도시, 자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광주 그랜드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후에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달 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4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현재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마치고 적정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적격자 결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국비 발굴 사업 목록을 마련하고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완료 황룡강 생태관광벨트 구축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과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마무리된 황룡강 생태관광벨트 구축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황룡강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Y 프로젝트 사업은 황룡강의 생태 관광뿐만 아니라 영산강이 품고 있는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재구성하여 그랜드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존 황룡강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Y 프로젝트 사업에 당연히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합성과 타당성을 높여서 사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Y 프로젝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에 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정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Y 프로젝트 사업도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단을 구성 운영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 간담회, 설명회,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폭을 넓혀서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강주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숲 연장선 또 영산강 전체 구간 시민의 숲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으로 파편화된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산강 전체 구간이 입체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은 1998년도에 지정 이후에 미조성된 사유지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근에 재정공원 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Y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산강을 축으로 연결성, 개방성, 이동성, 공공성, 장소성 의미를 부여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수변 공간과 문화와 관광이 있고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으로 연결하고 생태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시민의 심과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영산강, 황룡강의 수질과 수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적, 역사적 공간이 영산강, 황룡강의 인문학적, 친환경적인 생태적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은 신활력 추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 문화 공간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부장 송효수입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Y 프로젝트 선결 조건인 영산강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Y 프로젝트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영산강 수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 시는 영산강 수질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4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점오염 개선 사업으로 제1하수저장 개량 사업과 마을 하수도 등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제1하수처장 내 생물 반원조 등 시설 개량으로 방류 수질 강화와 유입 하수량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인 마을 하수도 설치는 수질 오염을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비점 오염 저감 사업으로 수안 운남지구 비점 오염 저감 시설과 하남 평동 산업단지 완충 조리시설 설치를 통해 초기 우수 및 산단 사고 유출수가 하천에 중립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분류식으로 정비한 지역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 처리하는 중앙 오수 간선관로 정비 사업과 함유식 지역의 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서창 제1분구와 중앙 6분구 정비 사업 등 우호수 분류식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항룡강 주루 수질 집중 관리입니다. 통합 집중형 오염지루 개선 사업으로 2025년까지 691억 원을 투입하여 비점 오염 저감 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를 통해 강우 초기 고농도 비점 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고 생활호수 하천 유입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주천까지 확대 추진하여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국장 연방열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 에너지 관련 위원회 활동 사항, 일부 과제의 추진상 문제점, LED 조명 보급 현황 및 스마트 LED 조명 실증 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9% 달성 여부입니다. 우리 시 전체 신재생 에너지 보급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신 공식 자료 기준으로 2020년 말 기준 5.5%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4.23%를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3.7%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에 있어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태양광 보급량은 81메가와트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보급한 태양광 223.메가와트의 3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과 금년 8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12.6메가와트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2개소를 포함하여 21년부터 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약 93메가와트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 에너지시민협의회, 에너지시민실천단의 조직 구성 현황과 그동안의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우리 시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자문하는 기구로서 시의회, 산학연, 시민단체 등 총 2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번 개최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을 자문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는 에너지정책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실무기구로서 시민 햇빛 발전소 지원 등 심의를 위한 에너지정책지원 심의위원회와 기술자문을 위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총 12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시민협의체는 38개 에너지 연구원 시민단체 연합체인 광주 에너지전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알리백 시민클럽을 출범시키고 지역 기업과의 ESG 협력 강화, 에너지 전환 시민운동, 햇빛
발전소 확대 등 시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민 실천단은 자치구별 20명씩 총 100명 에너지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략, 참여 캠페인 그리고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시민 참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주도 햇빛 발전소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28개 설립되어 활동 중입니다. 작년 4월 농성 빈여울체 아파트에 273kW급 민관협력 제1호 시민 햇빛 발전소가 구축된 이후 지금까지 총 6곳에 2메가와트 규모의 시민 햇빛 발전소가 구축되어 당초 목표인 0.6메가와트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내에 3개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영농조수장 건물, 정광중학교 등 5개소의 시민 햇빛 발전소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